자, 제가 우리 미국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민 가고 싶다 그랬는데 미국 노인들을 가볍게 비웃어줄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 나라죠. 어디? 일본. 그래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야, 미국 노인들이 노인 왕국이라고? 귀엽군 이러면서 제가 제목을 뭐라 붙였느냐? 진정한 노인 왕국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진정한 노인 왕국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년에 골드 플랜. 이게 일본 애들 발음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호보험이라고 그러는데 개호가 뭐냐면 케어예요, 케어. 근데 그게 이제 발음이 안 되니까 개호 이렇게 해서 개호보험이 들었었는데 케어보험이에요, 케어. 케어보험인데 케어보험 갖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통소개호. 통소. 통한다, 소통이다 이거죠. 뭐냐? 나이 드시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우리 어르신들? 노인정 가죠. 노인정 가죠? 차를 보내드립니다. 몇 시에 노인정 가실 거예요? 7시 반. 차가 옵니다. 그래서 출퇴근의 비용과 차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가면 당연히 밥을 주고요. 가면 운동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게 통소개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노인이 되시면 전화를 하면 차가 와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차가 오기 어려운 곳에선 가고 나서 들어간 차비를 청구하면 돌려줍니다. 퍼스트. 미국의 노인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끝까지 가.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차 타기 싫은 거예요, 가기. 그죠? 아니면 차 타고 가기 불편한 거예요, 몸이. 자, 근데 이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여러분 뭐가 되느냐? 두 번째는 집으로 와주십니다. 경로당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노인정으로 집으로 와서 요양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입욕, 배설 등의 신체교육. 노인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경로당 가려고 싶으면 전화하면 와서 차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없으면 택시 타고 가면 택시비 주는 거고 그거 귀찮으면 전화하면 와서 돌봐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아니면요. 그냥 단기로 자기 마음대로 입소할 수 있어요. 경로당 시설에 입소해서 5박 6일만 있다 나올래? 그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이라이트죠. 주택 리폼. 나이 드신 분 되면은 계단이 예를 들면 나이 들으니까 젊었을 땐 괜찮은데 높아졌잖아요. 전화하면 와서 계단 낮춰줍니다. 네, 이게 여러분 바로 뭐냐? 2000년 골드 플랜 21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노인 왕국 일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의료보험 제도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 제일 걱정되는 게 여러분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아픈 거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다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일본 의료보험 제도의 차이점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률이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본인 부담률이 낮은데 우리는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본인 부담률이 같죠. 이해됐죠? 본인 부담률 똑같잖아요. 나이 많으시다고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지가 않는데 일본은 본인 부담률이 70세가 넘으면 낮아져요. 10%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 진료비면 얼마만 내면 된다?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안 돼요. 왜? 두 번째가 더 황당한 건데 의료보험 수가가 달라요. 맹장 수술을 했으면 젊은 애는 100만 원이면 노인은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젊은 애들은 100만 원에 몇 프로를 내야 돼요? 30%를 내야 되죠. 노인은 50만 원에 10%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압도적인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다르고 부담하는 비용도 작은 거예요, 일본은. 우린 그러진 않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맹장 수술하면 똑같이 100만 원이고 똑같이 본인 부담이 30 얼마면 얼마잖아요. 제가 얼마 부담인지 뒤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 다음에 혜택 범위도 대단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의료보험이. 근데 일본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재밌는 건데 대표적인 네 나라를 갖다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일본, 스웨덴, 한국, 미국이 있어요. 이거 딱 보시면은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미국부터 자, 우리가 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스웨덴이 복지국가라고 그러니까 스웨덴은 81만 원을 다 정부가 내주는 겁니다. 81만 원을 다 누가 낸다? 정부가 내고 그리고 17만 원은 누가 낸다? 본인이 내는 거예요. 오케이. 끝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스웨덴 살잖아요. 네. 진료비가 1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80만 원 냈고 내가 20만 원 내는 나라예요. 그게 스웨덴이에요. 오케이? 일본은 어떻게 내느냐?
진료비가 1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10만 원 내요. 아니, 나머지 70만 원은 우리 건강보험 있잖아요. 의료보험에서 내주는 거예요. 의료보험은 좀 다르잖아요, 정부랑. 우리도 의료보험료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낸다 이거예요. 스웨덴은 의료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국민건강보험, 우리처럼 보험증 카드가 없고 그냥 스웨덴 국민이면 가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주잖아요. 보험 가입자만. 이해됐죠? 그게 일본한테 배운 거라고요. 스웨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웨덴 사람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실은 스웨덴 사람 아니어도 가도 치료해 주죠. 스웨덴에만 있으면. 그게 이제 현재 스웨덴에서 논쟁이 붙는 거죠. 걔네들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논쟁이 붙는 거지만 어쨌든 스웨덴은 가면 정부가 80만 원 내고 우리가 20만 원 내는 거예요. 스웨덴은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일본은 100만 원 나오면 10만 원은 정부가 내주고 70만 원은 의료보험재단에서 건강보험에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나와 있죠. 15만 원만 본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본인 부담이 되게 적은 나라예요. 우리는 100만 원이 나오면 35만 원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감기 치료받을 때만 거의 다 받는 것 같지만 진짜 제대로 된 병 걸리면 그거 다 들어보셨죠? 정부가 똑같이 10만 원 내고 아직 건강보험이 45만 원밖에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높죠. 그 다음 미국이 제일 재밌는데 미국은 본인 부담은 12만 원밖에 안 나와요. 대신 민간보험이 저렇게 큰 거죠. 우리도 민간보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는 의료보험, 메디케어잖아요. 65세 이상.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이 네 나라만 딱 보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본인 부담금이 제일 적은 나라는 일본이죠. 네. 그 중에서 노인 부담금은 더 적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일본도 이제 심각한 게 요게 뭐냐면 의료비인데 의료비거든요. 저희는 다 수치로만 말합니다. 수치로만. 요때 어렸을 때 막 예방접종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단위가 만행이에요. 20만 행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0살짜리는 1년에 200만 원쯤 드는 거예요. 의료비가. 그렇게 들겠죠. 한 달에 15만 원, 17만 원 들겠죠. 뭐 무슨 접종 하느라고. 이건 개인이 내는 비용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비. 가게에서 부담하는 건 뭐 한 4, 5만 원 부담하겠지만 접종할 때 결국은 정부에서도 다 내고 그러면 20만 원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아시겠습니까? 20만 행이니까 200만 원 나오고 한 달에 한 20만 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 비용이에요. 네.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이제 젊어지면 이제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얼마면 됩니까? 이거 10만 행, 100만 원이다 이거예요. 100만 원이면 국가에서 80만 원 내주는 거니까 실제로 한 2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반창고 사고 테이프 붙이고 싸우다가 한 대 얻어 터지면 이빨 꼬매고. 그러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80대 노인이 되면 100만 행입니다. 1000만 원이죠. 네. 이게 의료비 비중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의료비 비중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GDP에 지금 막 8%, 9%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11년인데 지금 이거 9% 넘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딱 바라보시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여러분 우리는 더 심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어떨 거로 예상된다? 엄청나게 빠를 거로 예상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과연 저걸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정부 부채는 적어요? 왕 많다 그럽니까? 왕 많다 그러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 실감 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냐면 자 어쨌든 65세 이상 인구가 23% 일본이 제일 많은데 전체 복지 지출의 70%를 다 노인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세 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뭐가 되느냐. 어이없는 복지국가 스페인과 이태리. 두 번째는 노인만의 복지국가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서 스웨덴하고 캐나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 할 것이냐. 어떻고 할 것인가가 이 차트의 모범인데 자 이게 미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전체 복지 비용의 70%가 다 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70%가. 70%를 다 노인이 가져갑니다. 그럼 젊은 애들 위해 쓸 돈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일본 재정 적자가 400조 나고 있거든요. 1년에 재정 적자가. GDP의 8%가 재정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엄청난 거죠. 왜? 일본 국가 예산이 1000조예요. 1000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300조, 350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조 중에서 세금으로 몇 조를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계산해 보세요. 세금으로 이거 대답 못한다. 세금으로 몇 조 걷어들이는 거예요? 바보예요? 적자가 400조니까 세금은 600조 걷어들이는 거죠. 더 못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세금 600조 걷어서 1000조 쓰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지금 말하는 게 좁니다, 단위가. 그래서 매년 빚이 400조가 생겨요, 일본이.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국채 반환, 매년 일본 국민 한 명이 300만 원씩 빚이 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 살잖아요. 예? 일본 국민이에요. 한 살 더 먹으면 빚이 300만 원이 들어요. 한 살 더 먹으면 300만 원 들고. 일본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나왔던 개호 비용 있잖아요. 그것만 80조입니다, 지금. 예. 오케이? 그러면 거꾸로 400분의 2가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300만 원 5분의 1은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개호보험이 나쁜지 좋은지를 떠나서 개호보험을 실시한 이후로 일본 국민들은 매년 개호비용 비용으로 60만 원의 빚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왜? 20조엔 돌파니까 200조가 될 거로 예상되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2025년에는 노령화로 인하여.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세금을 600조 걷는데 거기 3분의 1을 개호보험, 아까 우리 처음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금 600조 걷는데 거기 3분의 1을 경로당 왔다 가시는 택시비,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집 난간 고쳐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데 지속 가능하겠냐를 따져야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모든 국민한테 2억씩 줘요, 매년. 아니 매일 모든 국민한테 300만 원씩 줘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침에 눈 딱 떨어서 시청 가면 시청에서 돈봉투 300만 원씩 나눠줍니다. 나빠요, 좋아요? 박원순 시장이 웃으면서 어이구 오셨어요, 서울시민이면 제가 매일 300만 원씩 드릴게요. 좋아요, 문제? 에? 좋지만 나쁘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이게 자, 그럼 일본 정치인 저거 모를까요? 알겠죠? 저 가만 놔둘라고 그랬어요? 고칠라고 그랬어요? 일본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고칠라고 그러겠죠? 일본 정당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당과 무슨 당 있습니까? 자민당, 민주당 있죠? 자민당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칠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인들 부담 비용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그거 10% 올리려고 그랬다가 자민당 개박살 났어요. 2009년에. 이건 민주당이죠. 2012년에.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개호보험의 개인 부담금을 올리려고 그랬다 박살났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노인들 것만 건드리면 선거에서 박살나요. 그래서 일본은 미래가 없어요. 외람되지만. 아베노믹스고 지랄이고 뭐고 저걸 못 건들면 저 버티겠어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이미 국가 부채가 GDP 227%인 나라예요. 얼마 전 통계입니다, 그것도. 이제 250% 가까이 갔을 거예요. 일본 GDP가 경이에요, 경. 예? 일본 빚이 일본 GDP가 한 6천조 돼요. 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럼 빚이 경이 넘어요, 당연히 지금 이미.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자율이 1%만 올라가면 100조예요, 그것만.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 다 고쳐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나오면 다지는 거예요. 노인들 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딱 하면 일본은 우리보다도 희망이 없어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은 생뚱맞다고 생각하십니다. 정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무슨 제죠? 우린 이렇게 쓰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대통령 무슨 제라고 씁니까? 중심제라고 그러죠. 일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원 내각제라고 그러죠. 일본은 의원 내각제라 희망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의원 내각제 희망이 없다는 게. 이거 진짜 말씀드려요. 일본 우리보다 희망이 없어요. 의원 내각제는 이건 총리가 뽑는 거죠. 총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의회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희망이 없다니까 이것 때문에. 왜? 아주 쉽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 젊으시죠? 우리 누님은 좀 나이 계시잖아요. 외람되지만. 정치인이 봤을 때 친구가 소중해요? 우리 어르신이 소중해요? 아니죠. 20대는 투표율이 높지 않잖아요. 20대 투표율 30%밖에 안 나와요. 70대 투표율 몇 프로입니까? 90%예요. 3배 중요합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20대 투표율 40% 넘어요? 안 넘죠? 70대 투표율 80% 넘어요? 안 넘어요? 100% 넘죠? 잘 잡아야 2배고 못 잡아도 3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만. 무슨 뜻일까요? 서울 강동구 사는 분의 한 표가 더 세요? 아니면 충북 보은에 사는 사람의 한 표가 더 세요? 뭐가 똑같아요? 여기는 20만 명에 한 명 뽑고요. 여기는 10만 명에 한 명 뽑아요. 시골은 인구가 드물어도 지역대표제 성격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시골엔 젊은 애들 있어요. 노인들 계세요. 그럼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국회의원 선거하시면 선생님 표가 우리 어르신 표의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단 대통령 선거할 때는 이 차이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뜩한 일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정치평을 하면은 약 5배에서 6배 힘을 갖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표가. 투표율이 2배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 인구 비례만 하더라도 한 서너 배가 금방 나오거든요. 오케이? 거기다 여러 정치적 영향력. 왜? 젊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힘이 더 세요. 노인분들이. 당연히 이해되시죠? 근데 일본은 그럼 65세 이상 인구가 23%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서. 이게 여러분 전체 인구 중에서니까 투표 못하는 애들 빼고 나면은 30% 나오겠죠. 근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에다가 시골도 많잖아요. 일본은 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의 뜻을 거스리고서는 어떠한 정책도 할 수가 없어요. 선거 때문에.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더 뭐라 하다 뭔가 좀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전까지 이렇게 좀 민주적인 이렇게 우리는 두 건전한 세력이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잖아요. 개발 세력과 민주 세력. 아주 참 표현이 참 독특하네요. 근데 의회 다수당을 민주적인 세력이 장악하기가 쉽겠어요? 대통령을 갖다 이해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주적인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 대부분 다 뭐가 나와요? 여소야대가 나옵니다. 대선은 이겨도 국회의원 선거는 이기기가 어렵죠.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린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이거 하에서는 여기 나온 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치인이라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한폭탄 째깍째깍 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멈추려고 하면 집권을 못하는데 멈추려고 하면 집권을 못하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100조가 지출이 되는데 100조 중에서 70조가 다 노인을 위한 복지 지출입니다. 그러면 아동, 그죠? 출산, 교육,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노인 복지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노인 복지 말고도 얼마나 중요한 아동, 출산, 교육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우리가 여러분 딱 가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은 아까 나왔지만 일본의 현실은 개호보험이 막 20조 들어가야 되죠. 의료비 세대 간 불균형 심화하고 자기보험 부담률 이런 문제들을 갖다 거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그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자산법을 붕괴됐을 때 뭐 했어요? 다 건설 경기에다 돈 때려박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막 2007년 경제위기 터졌을 때 4대강에다 돈 쏟아본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좀 뭐 해갖고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정치의 벽에 부닥쳤습니까? 고령화 정치의 벽에 부닥쳤죠. 자, 일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85년에 우리 뭐가 돼야 됐습니까? 다른 강의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프라자 합의가 되면서 앵고 평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루어진 다음에 자산 버블이 이때 확 닫히죠. 9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90년대 초반에서부터 뭐가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죠. 지금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하면은 이거에서 2010년대까지 이 지랄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2000년도 넘어서면서부터 고령화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손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법을 나왔어요. 헛지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고령화 정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수부진과 생산성 후퇴가 나오니까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극약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약 처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극약 처방이니까 효력이 일단 있어요. 근데 이게 체력이 뒷받침되냐 안 되냐가 승부가 나는 거죠. 우리 모든 국민은 아베노믹스가 꼭 실패하길 원합니다. 그죠? 그거는 여야가 분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모든 진보에서 보수 다 아베노믹스는 무조건 실패를 바라고 실패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 안 그럴지는 체력 싸움인데 그럼 그거는 제가 다른 데서 다뤄야 될 문제니까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보게요. 젊은 애들 소비가 죽으면요.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왜가 안 되느냐? 자본주의 원동력은요. 아이폰 노인이 쓰십니까? 젊은 애가 씁니까? 이해가세요? 혁신 상품은 누가 소비해요? 그럼요. 자본주의 꽃은 이노베이션 혁신이에요. 슈페터 이래로. 노인공화국에 혁신이 없어요. 노인들이 혁신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인 소비가 혁신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노인분들은 쓰던 거 쓰십니다. 다이알 비누 여전히 쓰시고.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혁신적인 상품, 새로운 것들은 그래서 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런 거구나라는 거 여러분 하면은 그럼 이제 일본은 바보냐?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도 바보는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느냐? 야, 이대로는 갈 수 없잖아 해서 나오는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소비세율 인상입니다. 야, 한마디로 600조 걷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부가세가 낮기 때문에 부가세를 요번에 올렸어요. 예, 2014년 4월에 8%를 올렸습니다. 근데 부가세를 올려서 이걸 갖다 뭐 한다? 600조 거두던 걸 700조 거두자는 거죠. 예, 재정 적자 줄이자는 건데 이것도 참 고육지책이에요. 왜? 소비세는 또 누가 내는 겁니까 이거? 예, 소비 성향이 노인 높아요, 젊은 사람이 높아요. 이해 감방 가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젊은 애들 돈 더 걷어서 노인들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냐라는 논쟁이 붙는 거고 소비세를 올리면 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내수가 적은데 또 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뭐 세계 화살하는데 그거에 반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같이 살게 하자죠. 같이 살면 경로당 가겠다고 택시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안 부를 확률이 높아지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계단 올라갈 때 젊은 애가 부축해지면 이해가죠? 젊은 분들하고 살면 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고육지책 아이디어예요, 저게. 다시 대가족화하자요. 네. 다시 대가족화하자. 그래서 노인 복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일본 도쿄현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부모랑 같이 살면 돈을 줘요. 이게 더 싸다고 판단하는 거죠. 부모랑 같이 살 집을 지으면 돈을 줍니다. 집을 사도 돈을 주고. 재밌죠? 우리도 저게 곧 나와요. 곧 나옵니다.
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일본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제 의료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빨 뽑아도 2,000원, 엑스레이 찍어도 2,000원, 응급실 가도 2,000원, 약 공짜 뭐 이렇게 줘갖고 애들 막 출산율에서 요거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살짝 돌려놨어요. 일본 살짝 돌려놨어요. 살짝.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본도 드디어 이민의 문을 열라고 그러죠. 굉장히 배타적이었지만 받아들이자. 우리도 이제 안 되겠다. 예. 일본 애들이라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과 똑같으니까 받아들이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바로 세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미국하고 일본 재밌게 보셨죠? 자, 우리 다음에는요. 우리 한번 복지의 모범 국가라고 그러는 스웨덴과 캐나다로 복지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